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퇴근하고 바로 집에 안 오고 도서관을 들러서 책을 5권 빌려서 왔습니다. 원래 제가 월화 휴무인데 이번 주는 제가 토요일에 남자친구 누나분 결혼식을 가야 해서 토요일에 이제 다른 분이 근무를 해주시고 제가 월요일에 근무를 했습니다. 월요일에 근무하고 남자친구 만나서 같이 놀고 이제 오늘 수요일인데 요즘 너무 뇌를 빼고 릴스만 이렇게 올리는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책을 빌렸습니다. 시내버스 파업했잖아요. 근데 다행히 매장에서 도서관 근처까지 가는 버스, 마을버스가 있어서 그걸 타고 도서관 가서 5권 빌려서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머리를 묶었다 풀러가지고 좀 이상한데 아무튼 왜 빌렸냐면은 첫 번째 하시의 입문, 황정은 소설집이고요. 황정은 작가님의 계속해보겠습니다 라는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고 너무 제 취향이었어서 이 작가님의 다른 책은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제 읽어보려고 빌렸습니다. 사실 그 계속해보겠습니다를 다시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려고 이제 도서관 대출 현황을 봤는데 그 책은 대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었으니까 다른 책을 빌렸고 이 책 제목이 이렇게 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최진영 작가님의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책 제목인가? 아, 오로라입니다. 여기 있네요. 오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최진영 작가님이어서 웬만한 책을 다 읽었어요. 근데 이 책은 안 읽어가지고 한번 빌려봤습니다. 그리고 임소라 작가의 짐승처럼. 제가 아마 다른 수상작이었나? 우연히 읽어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트위터에서 많이 불려서 제가 익숙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책은 안 읽어봐가지고 이렇게 빌렸고 그리고 여기 조혜진 작가의 빛과 멜로디를 빌렸습니다. 요것도 빛과 멜로디 제목이 되게 익숙한데 조혜진 작가도 신예의 작가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궁금했던 책이어서 빌렸고요. 지금 작가 소개를 봤더니 2004년에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럼 신예의 작가라고 보긴 좀 어려운가요? 아무튼 궁금했어가지고 빌렸고 마지막으로 윤희영 작가님의 작은 마음 동호회를 빌렸습니다. 제가 윤희영 작가님 글을 다른 책에서 좀 읽어보고 되게 취향이었고 다른 책들도 좀 읽었었는데 이 책은 읽지 않아서 빌려봤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슬프게도 윤희영 작가님은 지금 절필을 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책은 읽을 수가 없겠고 내셨던 책들이나마 이제 한 권씩 읽으려고 빌렸습니다. 원래 제가 책을 약간 도서관에 갈 때 미리 다 찾아보고 읽고 싶었던 책 중에 이제 대출 중인 거를 제외하고 뭘 빌릴지 다 체크를 해서 가는데 오늘은 최진영 작가님이랑 황정은 작가님 책 빼고 다 자만추해서 책을 빌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되게 욕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서 5권을 빌렸는데 5권 다 읽고 싶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엄마 계정이나 언니 계정을 빌려가지고 책을 막 7권, 10권 이렇게 빌려오던 사람인데 그렇게 욕심을 내봤자 어차피 많이 읽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딱 5권만 빌려서 근데 2주 만에 읽을 자신은 없어가지고 반납 연기 기간 연장을 해놨습니다. 이제 좀 씻고 책도 읽고 그러다가 이제 잠을 청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요즘 저녁을 안 먹고 좀 절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새기도 하고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좀 또 약의 영향도 있고 습관이 된 폭식도 있고 해서 되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잘 며칠 해오다가 또 어제 그저께 생리가 터졌는데 굉장한 폭식을 해버려서 오늘 또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3시 반이 넘었는데 아까 11시 반에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먹었고 이제 씻고 그냥 당근 좀 잘라가지고 그거 좀 먹고 저녁은 패스하려고 합니다. 제발 아무것도 안 먹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는 수목금 일하고 토요일에 이제 결혼식 가고 일요일에 다시 근무하고 월화 이렇게 쉽니다. 영상을 너무 안 올렸는데 그간 우울하기도 했고 또 체력적으로 힘들기도 했고 유튜브를 해봤자
누가 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게 과연 될까? 그리고 뭐 힘든 얘기, 슬픈 얘기 이런 거 해봤자 어차피 내 주변인들밖에 안 보는데 그게 정말 유의미한가? 이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서 또 영상을 안 올리고 미루고 그랬는데 또 그래도 몇 개월은 꾸준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복잡다단한 마음들이 오가서 영상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답니다. 아무튼 오늘은 좀 씻고 책 읽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 씻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간식? 식사 대용으로 당근을 먼저 먹고 씻으려고 합니다. 당근 양이 다소 많긴 한데 이따위 폭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먹을 거고요.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당근을 먹으면서 마요네즈를 곁들인다는 게 너무 우습지만 이것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폭발할 것 같기 때문에 마요네즈를 좀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어깨랑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역C자형 목이래요.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 원리치료 받으러 2번인가 갔다 왔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어요. 이제 진짜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거를 정말 절실히 느끼고 있고 평소에 먹는 거, 평소에 자는 거, 평소 자세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가 같이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예약을 해놨고 1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예정입니다. 씻기 귀찮아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결혼식에 갈 때 민낯으로 가는 거는 조금 뭔가 성의 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동안이라는 뜻이 아니라 민둥맨둥하게 생긴 사람이 화장도 안 하면 좀 너무 학생 같아 보일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화장을 진짜 안 하는데 지금 있는 화장품으로 새로 쇼핑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연습을 해봤는데 지금 그냥 막 대충 해가지고 근데 화장을 진짜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또 그거 한번 하자고 화장품을 사기엔 좀 돈이 아까워서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최소한 이 정도로는 화장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피부 화장은 안 해서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모르겠습니다. 눈동자가 너무 작아 보인다. 화장을 하니까. 요즘 일할 때는 맨날 앞머리를 핀으로 꼽고 하는데 그날은 내릴 거니까 앞머리도 좀 미리 잘라놔야 될 것 같습니다. 앞머리 자르고 빨리 씻어야죠. 지지난주에인가 병원을 갔는데 3주 전인 것 같네요. 아무튼 선생님이 안정되었으니까 약을 좀 줄여보자 하셔서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약을 받아와서 3일인가 먹었는데 줄이자마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고 너무 많이 울고 너무 힘들어서 가족들이 어떤 말을 걸어도 대답을 못하겠고 대답을 할 기력 자체가 없고 출근을 하는 행위 자체가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그냥 그날로 바로 평일 되자마자 전화해서 오늘 가도 되냐 해가지고 약을 추가로 받아왔더니 이제 완전히 안정이 돼가지고 기존 약이랑 추가로 받은 약을 같이 먹다가 이제 그저께 원래 예약되어 있던 날짜여서 병원을 가가지고 추가한 약이랑 기존 약이랑 합치되 너무 오버되는 약은 살짝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약을 받아왔더니 안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망의 남자친구 누나분의 결혼식인데요. 그 결혼식을 가야 한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는 거의 공황이 오는 수준으로 많이 불안했는데 불안시 약도 챙겨갈 거고 많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오늘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불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을 빌렸다고 했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 최진영 작가님의 책을 그저께 다 읽었는데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렇게 나를 다 거쳐가는 것일까? 다 사라져가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이런저런 생각 많이 안 하고 잘 웃고 잘 듣고 적응을 어떻게든 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요. 요즘 좀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절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5시인가 이후로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식이 12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배고플 것 같아서
감자빵을 아침으로 먹으려고 합니다. 이거 맛있더라고요. 너무 비싸긴 한데 감자가 이렇게 잔뜩 들어있어가지고 맛있어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뭐 해달라는 말을 진짜 안 하는데 이번에 알리오 올리오가 먹고 싶다고 한 2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와서 해먹을 건데 조금이나마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손질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손질하려고 합니다. 마늘을 빻고 샐러드 채소 좀 씻어 놓겠습니다. 이제 지하철 출구 나오고 5분 정도만 걸으면 웨딩홀이 나올 거거든요. 긴장되네요. 아 그리고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뭐 화장하니까 더 못생겨 보이는 것 같아서 살짝 속상한 상태입니다. 아 숨차. 오늘 남자친구가 같이 건강검진 하자고 해줘가지고 하러 왔고 엘리베이터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진 결과가 괜찮아야 할 텐데 막상 또 아무 생각 없다가 하러 오니까 걱정이 되네요. 이내시경 끝났습니다. 잠든지도 모르게 끝나네요. 대박. 살짝 몽롱한데 이제 깨어나는 중입니다. 이런 거 너무 튄다. 너무 좁. 왜? 웃겨? 좋은데 잘 어울리는데.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아깝게 났다. 안녕하세요. 영상을 찍고 편집을 미룬 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영상의 날짜를 보니까 1월 14일이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2월 26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려 한 달 반이나 영상 편집을 미뤄왔다는 엄청난 대박적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상에도 나와 있듯이 제가 어차피 구독자도 다 제 주변 사람들이고 뭐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깨고 싶다 이런 취지와 목표로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게 과연 될지에 대한 생각도 많았고 이제 상태가 좋다 안 좋다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올리는 거에 대한 한계를 굉장히 절실히 느낀 요즘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책도 빌리고 뭐 그랬다고 나오는데 읽은 책이 그 중간에 한 번 더 빌렸는데 그러니까 총 10권 이상을 빌렸는데 제대로 읽은 책은 한 2권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 2권도 인상 깊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이 반납일인데 어제 4권을 반납하고 이제 매장 일하는 곳에 두고 온 한 권의 책을 오늘 마저 반납하고 치과 예약 시간이 빠듯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책을 빌려오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뭔가 그 빌렸다라는 게 책무?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자유롭지 못한 생각에 자꾸 또 더 미루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읽고 싶을 때 읽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기한 안에 읽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오히려 더 미루고 싶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좀 집착 혹은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나이가 이렇게 차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울 속에 제가 낯설고 하루하루 나이를 들어가는 제 모습을 받아들이는 게 아주 해야기만 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을 정말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자외선 차단제가 한 4시간인가 지나면 더 빨라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쿠션이라는 게 있길래 한번 사봤거든요. 선쿠션은 그냥 그 위에 이렇게 톡톡톡 해주면 되니까. 그랬는데 이게 약을 한번 잘못 먹었다가 엄청 얼굴이 난리가 났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약을 바꾸고 점점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로 제 완전 피부에도 만약에 체질이 있다면 그게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자극을 줘도 되게 튼튼한 피부였다면 그 약을 먹고 난 이후에 다른 약을
음에도 화장품을 바꾼다든지 뭐 그런 일에 피부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쿠션을 바른 게 지금 큰 요인인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바르고 나서 피부가 좀 많이 안 좋아졌고 옛날엔 진짜 강철 피부였거든요. 뭘 발라도 아무것도 안 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만 조금 잘못해도 피부가 난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약 때문에 피부 장벽이 무너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제 피해 망상일 수도 있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제가 제 외모 중에 그나마 자신이 있었던 게 피부고 평생을 피부 칭찬에 들어왔던 사람으로서 피부가 망가지니까 정말 우울해지는 거예요.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근데 그냥 이제 좀 체념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영상도 올릴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은 올려볼까 하는 생각으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도 병원 다녀왔는데 근 2주는 좀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서 선생님한테 뭐 이런저런 거 물어볼 것도 없었고 선생님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데요 라고 하고 일단 약 유지하고 2주 후에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약의 변화는 일단 취침약에 있던 항불안제를 너무 오래 먹으면 안 좋다고 좀 그걸 낮추자. 그리고 아침에 너무 못 일어나니까 취침약에 ADHD 약을 추가하자. 그리고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심하니까 전에 먹던 감정 조절제? 기분 조절제? 이거를 다시 그냥 추가해서 먹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로 좀 많이 안정이 됐고요. 근데 문제는 요즘에 체력적인 한계를 너무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출퇴근만 해도 완전히 고갈돼 버리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뭔가 다른 뭐 일기를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아웃풋이 없는 근데 정답은 아니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긴 게 체력을 기르려면 운동을 해야 된다. 근데 그 운동을 할 체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요즘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자친구 누나분 결혼식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뭐 요즘 이렇다 할 뉴스거리, 이슈거리가 있었던가? 이번에 같이 완전 짝꿍처럼 일하던 파트타이머분이 취직을 하게 되셔서 새로운 파트타이머를 점주가 구했는데 좀 심각할 정도로 일머리가 없으시다고 해야 되나? 속도가 느리시어서 아무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이빨 요즘 치과 다니고 있거든요. 진짜 치과 고통보다 돈이 더 무서워요. 이제 저번에 80만 원 냈거든요. 그랬거든요. 오늘 근데 또 어젯밤에 치실하다가 임시치아가 빠져가지고 너무 시리고 아파서 오늘 아침에 바로 치과 열자마자 오픈하자마자 전화해서 오늘 가도 되냐 해서 오늘 가가지고 임시치아 다시 붙이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요즘 자꾸 취침 시간이 늦춰지는 것 같아서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선생님도 약간 민망? 머쓱한 얼굴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침약을 좀 더 일찍 먹어라. 근데 이게 느껴져서 그냥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선생님도 뭔가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말을 하는 거가 느껴져서 저도 그래요. 좀 더 일찍 먹겠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먹는데 보통 한 9시 반을 기점으로 안팎으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2시간은 무조건 그 뒤에 잠이 드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거든요. 오픈 근무를 들어가야 하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최소한 7시간은 자야 멀쩡하게 뭔가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1시쯤 잠들어도 이게 확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니까 뭐 11시에 잠들면 사실 뭐 7시간 넘게 자는 거기는 한데 8시간 정도는 자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저녁 취침약을 8시 반에 먹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이제 방향, 계획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8치? 9치? 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만약 제 영상을 보신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제가 댓글 다시면 아주 정성껏 대댓글을 달아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를 부디 많이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요즘 이제 환절기기도 하고 일교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도 조심하시고 저를 응원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과체중은 당연히 나왔고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기는 한데 100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제가 95가 나와서 식이 조절하고 좀 운동을 해야 되는 단계로 온 것 같고 또 뭐였지? 만성 위염 나왔고 현대인의 필수 질환이죠? 아무튼 아닌가? 나만 그런 건가? 아무튼 만성 위염 나왔고 양안 시력이 좀 많이 다르다고 0.5, 1.0 양안 시력이 0.5 그러니까 0.4부터 차이가 나면은 안경을 쓰거나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맘 편하게 안과를 가자 해서 바로 건강검진 결과 나오자마자 안과를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0.6, 1.0이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되게 심드렁하게 이 정도면 뭐 그냥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러고서 말았고요. 근데 건강검진 이제 결과 기다리면서는 진짜 와 이제 진짜 건강 관리해야지 막 건강해져야지 살 빼야지 막 이랬는데 또 막상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또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습관적으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뭐 하루아침에 엄청난 변화를 바라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것 같고 그냥 오늘부터 일단 저녁 안 먹기로 했으니까 안 먹고 커피 줄이고 운동은 차차 이제 결심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영상에서는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살고 있는 땡땡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기적으로 이제 상담 가고 이번에 선생님이 올해도 이제 심리 상담을 자기 부담금을 조금 내고 8회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의뢰서를 써드릴게요 라고 해서 사실 작년에는 하고 싶다 해서 해주셨는데 제가 또 마음이 변해서 가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정신의학과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받는 것 이외의 서비스도 최대한 받아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의뢰서를 받았고 복지로에 오늘 신청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심사가 있고 신청이 어떻게 잘 됐는지는 좀 기다려봐야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2월 2일에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일이었는데 남자친구랑 편의점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그렇게 시간 같이 보냈고요. 이번에 또 한 번 느낀 것이 살아가면서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진다라는 말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타인의 생일을 잘 못 외우면서 제가 카카오톡 생일 알림을 꺼놓고는 아무도 생일 축하해주지 않았어 라는 패배감? 어떤 속상함을 가지는 게 너무 웃긴 것 같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생일 축하해줄 사람이 딱히 아니야. 그냥 인간관계의 풀이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걸 한번 느꼈고요. 정말 이제 30을 코앞에 앞두고 있고 내가 점점 더 이상 어리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영상으로 뵙기를 약속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